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또 많이 올랐더군요. 네. 2달 연속해서 2% 이렇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2달 연속해서 2%대를 기록한 게 바로 1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물가 상승률 2%는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치입니다. 사실 이럴 때 경기가 잘 돌아갈 때 물가가 오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일부 품목은 너무 올라서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라는 네네. 게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높나라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가 네. 2.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날 장 보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게요. 물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류세 인하 효과 아주 미묘하게 나타났는데 끝나고 농산물,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 요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식품이 한 3.4%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식품 위에는 1.5%, 전월세 포함해서 생활물가 지수가 1.9%,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 농산물 포함한 생활물가 지수가 2.1% 이렇게 지금 올라간 겁니다. 네. 네네. 특히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농산물이 14.4%, 네네. 채소류가 14.1%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 좀 체감하실 수 있게 제가 김장 요새 많이 담그시잖아요. 맞아요. 김장 예. 물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난해 동일한 기간에 김장 물가 4인 가족 했을 때 보통 통계 수치할 때 20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지난해 4인 가족 20포기의 김장을 담글 때 들어가는 비용이 23만 7천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조사한 걸 보니까 26만 740원 정도. 한 2만 원 가량이 더 올랐네요. 2만 4천 원 정도 오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통시장에서 그렇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3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 27만 6천 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4만 2천 원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을 나는 김장을 4인 가족 기준 20포기 정도 담글 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이게 이제 한 12.에서 13%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지 또 판단하시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장 물가에서 일단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대비가 되고 네네. 이 지난달 그 11월이죠. 네. 그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독 또 많이 올랐던 게 눈에 여러 가지가 띄더군요. 네네. 예를 들면 저 토마토가 44% 토마토. 오르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생강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89.8%? 뭐 이렇게 생강이요? 네네. 생강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김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농산물들. 다 연관이 있군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박도 많이 올랐습니다. 50.5% 정도 올랐고요. 파가 35.6%, 와. 현미가 25.5%. 쌀이 좀 문제인데 쌀이 네. 23.8% 정도 올랐습니다. 쌀이 2017년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쌀값이 지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쌀 가격에 대한 소비자 압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고요. 수산물은 한 3.0% 정도 올랐고 축산물을 오히려 좀 내렸습니다. 1.5% 정도 예, 이렇게 인하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축산물은 오히려 좀 네네. 하락했다고 말씀 예. 주셨는데 특히 달걀이 달걀. 많이 떨어졌어요. 달걀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 출하가 많이 늘어나고 네. 예, 소비는 이제 일정 정도 추석 지나면서 꺾이면서 14.3% 정도 인하됐고요. 돼지고기도 지금 4.4% 정도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줄면서 그 출하가 늘어나는 그런 품목에서 전체적으로 축산물이 좀 인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사실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산물이나 이런 농수산물은 사실 그때그때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이 전체적인 관리들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관리를 미리미리 하지 못해서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고 품목도 마찬가지로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격이 확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농산물이 많이 올랐고 반면에 공업 제품 가격 상승세는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네네. 유류세 인하라든지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네네. 쉽게 해서 우리가 그
유가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상품들의 그렇죠. 가격도 떨어지는 네, 이런 네,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시적 인하를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한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유류세 인하 효과보다는 사실 국제유가 하락이 국제유가, 예,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2007년에 정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상승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인하 아무리 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유가가 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유가가 하락 그 국면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업 제품은 한 1.5% 정도 올랐는데 지난달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11월에는 좀 오르는 게 좀 주춤해지고 있는 거고요. 석유류 제품은 6.5% 올랐는데 이것도 지난달에 비하면은 상승세가 좀 꺾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농수산물이라든가 신선식품에 비해서는 공업 제품이나 석유류 제품들의 그 인상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뭐 그런 정부의 선제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등유는 오히려 6년 11개월 만에 네.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등유가 겨울 난방 그렇죠. 연료잖아요. 보일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일러에 들어가고 특히 이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에 네. 난방할 때 이 등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데 이번에 사실 유류세 인하 품목에는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이거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이번에 왜 빠졌냐면은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하기 전에 등유에 매기고 있는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 인하를 했거든요. 인하 조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터당 그 개별 소비세가 9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63원으로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폭의 인하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인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유류세 인하 품목에서는 빠졌는데 그 영향인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서 현재 그 국회에는 아예 그 등유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 자체를 90원 이렇게 해놓지 말고 한 10원 이렇게 아예 리터당 10원 정도로 확 낮추거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검토 안 했다. 이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등유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겨울 난방 수요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등유 같은 것들이 많이 쓰는데 더불어서 도시가스. 네. 사실 도시가스 보일러가 서울 지역, 시내 지역에서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 가격 움직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가스가 작년 6월에 인상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11월에 인하 조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사실은 도시가스 인하하면서 기존 물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그때 많이 발휘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워낙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정부들이 착시가 좀 있군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동절기 앞두고 분명히 인상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앞두고 인상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또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또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네. 동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그냥 넘어갈 것 같고 1월 달도 보통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그 인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결로 이번 겨울은 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또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결 조치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예. 네. 대인 서비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다가 외식 물가도 또 올랐고 네. 이러면서 그 개인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 얘기거든요. 영향이 이제 지금 슬슬 나타나고 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2.5% 정도 개인 서비스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요. 주로 많이 인상된 거 보니까 가사 도우미 료 이런 게 11.4% 올랐고 공공주택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한 지금 4.0%, 외식 물가 2.5% 이런 정도 오른 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여기에 있겠고 있고 또 네. 그다음에 임대료 뭐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도
이뤄졌기 때문에 1년 만에 네네. 앞으로 이제 12월, 1월 금리 인상 여파가 나타나겠네요. 물가에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예대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예금을 넣어놓은 사람한테 유리하지만 지금 가계대출이 1,500조가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 영향이 얼마나 크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뭐 미국과의 그 금리 격차 워낙 커서 한은에서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미루기가 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경기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정도로 활발하게 지금 회복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의 한계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않을까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참 이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게 때만 되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공허하다는 느낌도 들고. 네.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제 그 차가급 물가 회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비축된 거 김장철 맞이해서 좀 더 풀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쌀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미를 한 5톤 정도, 양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비축미도 방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농민단체로부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부분이 수요 예측의 실패거나 공급에 있어서의 조절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신선식품, 농수산물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요 예측,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합리적인 체계를 네. 마련하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